안녕하십니까, 저스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스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은 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입원한 이유는 허리 디스크 4번, 5번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허리 신경을 누르면서 하체, 그러니까 좌골 신경통 겪게 됐는데요. 정말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것조차,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빨리 치유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무식하게 그 스테로이드 주사 혹은 다른 약물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재활로만 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4번, 5번 디스크가 삐져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처음에 초기 증상으로는 가볍게 시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한다던가,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다던가, 아니면 작은 펜을 바닥에서 줍다가 삐끗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초기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가볍게 일상생활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삐끗하거나 이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자세, 다리 꼬고 앉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올해 이슈였던 흉문근 융해증. 사실 그게 근육이 이렇게 다 녹아버리는 병이잖아요. 급성으로 왔지만 결국은 여름에 무식하게 운동을 하면서 몸에 있는 근육도 많진 않지만 그 근육들이 녹아서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전거를 또 탔죠. 몇 번 타지는 않았지만 한 일주일 탔을 거예요. 일주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허리 통증이 조금씩 있었고요. 이제 처음으로 허리를 삐끗한 게 세수를 하다가 그냥 화장실에서 이제 세수도 아니에요. 물을 틀고 세수를 하려고 딱 뻗었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의 고통을 느낀 거죠. 그래서 처음 삐끗했을 때는 그때도 한 일주일 가긴 했죠.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을 다니면서 통원 치료를 했었는데 그렇게 일주일 치료를 하니까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아기를 이제 안고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허리를 때려버리는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 아기 무게가 해봐야 12kg, 13kg인데 물론 한번 삐끗했으니까 조심히 안 왔죠. 하지만 역시나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충격에도 유리처럼 상상조각나는 그런 몸뚱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두 번째 타격을 받고 나서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약국에서 항생제라기보다는 소염진통제를 먹으면서 치료를 했는데 전혀 낫질 않더라고요. 근데 점점 아파오더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좌골 신경통, 좌골이 왼쪽 골반의 신경통이 아니고 앉을 좌자를 써서 전체 골반의 신경통을 받게 된 거죠. 하반신 마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저희 집이 4층인데 걸어서 올라오는 게 지옥 같더라고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근데 웃긴 거는 여기도 이제 한방병원 같은 곳인데 요양병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끊고 갈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제 핸드폰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지어. 그러면 이번에는 핸드폰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병원에 입원하면서 새끼를 꼬박 챙겨 먹었지만 원장 선생님이 꼭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밥 요만큼씩 먹으면서 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입맛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쪽 있는 상태입니다. 아픈 거 치고는 다이어트를 한 거니까 좋은 건가요? 건강을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또 영상 작업도 꾸준히 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 전에 제 척추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3번, 4번, 4번, 5번, 4번, 5번이 되겠네요. 4번, 5번에 디스크가 이렇게 꺼멓게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일 거예요. 볼록. 그게 하얀색이 신경인데 그 신경을 누르는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물론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지금 프리미어 프로를 주로 다뤘었는데 지금 쉬면서 공부를 조금 한 게 애프터 이펙트, 어도비의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추가로 합성 프로그램인데 사실 지금 그것도 공부하는 단계라서 잘 몰라요. 근데 영화나 CF 이런 데서 보면 스튜디오를 구성해서 다 찍는 게 아니고 일부 크로마키 천을 이용한 화면을 구성해서 나머지는 합성을 하는 거죠. 배경 합성. 그런 거를 누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영상 촬영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CG 효과를 넣어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작업보다는 스터디 목적에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파이널 컷을 사용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프리미어 프로와 파이널 컷 그 두 가지에 대한 교육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남을 교육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연동되는 그런 기능들을 파이널 컷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파이널 컷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거를 비교하는 그런 영상들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할 거는 엄청 많네요. 하여튼 먼저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고 앞으로 그런 다양한 주제들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만든 게 자전거를 정비하는 그런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이게 정비가 더 어려워요. 정비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비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정비 영상, 일주일에 하루는 CG 작업 영상, 또 한 번은 파이널 컷 영상,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겠냐고요? 다 하려면 퇴사를 해야겠죠. 퇴사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제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영상 작업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화면 안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에 또 봐요.